네, 우리 지영 씨 안 떠시다가 갑자기 네. 조인성 씨 인터뷰하니까 좀 떠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항상 실제는 떨어요. 근데 떨리지 않는 척을 하는 거죠, 늘. 근데 오늘 들통났네요. 네, 완전 그냥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조인성 씨 다음을 하시는 분이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또, 네네. 카메라 앵글 상에는 네, 뭔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뭐 거의 MC계의 조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우리들의 마이크, 김재동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생겼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인성 씨 잘 봤죠? 네. 기분이 저거저거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갈 때 저한테 다들 10만원씩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조인성 씨 계실 때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공유 이런 것들은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저런 게 집에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저처럼 적당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지면 갈 수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아까 둘이 같이 다리를 저보고 게다가 저 새끼가 미안해요. 게다가 저 인간이 친절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저한테 형 다리 아프지? 다리 뻗어. 그래서 둘이 같이 뻗고 있었는데요. 안 뻗은 듯 했어요. 그래서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인성 씨께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테 다리를 뻗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고 또 조인성 씨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자. 근데 이게 쉬우냐? 안 쉽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키 큰 거 옆에서 170인 저를 사랑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리를 뻗었는데 방석이 닿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인성 씨 잘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은 없는 것이죠.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죠. 저는 조인성 옆에 서면 작지만 하 옆에 서면 크죠. 그러면 저는 작냐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들 둘 다 없으면 전 그냥 저예요. 이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런 것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관상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 다음 키 크고 눈 큰 것들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인성 씨 지금 고구려 영화 찍고 있다 그랬죠. 아마 안신성조 양만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뚫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역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고구려가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영화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안시성조 양만춘으로서 조인성 씨가 캐스팅된 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기마 민족의 후예예요.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 누가 이 땅을 지켰느냐? 저같이 170 이하의 단신들이 말등 위에서 계속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에 뭐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애들이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적의 성벽을 누가 기어 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키 큰 것들은 머리에 돌 맞고 화살 맞고 다 죽었어요. 저 같은 애들이 성벽을 바닥바닥 기어 올랐어. 적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눈을 보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 움직이니까. 그게 저그와 좀비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생긴 것들을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는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예요? 또 조인성 비쳤습니까? 집에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잘생긴 것들이 칭송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차별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쓸모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어치는 도토리를 먹는데요. 이 도토리를 먹고 남은 걸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뭡니까? 어치가 뭡니까? 종류가 새죠. 뭐겠습니까? 새대가리입니다. 짐승은 원래 대가리라 그럽니다. 새대가리라서 어디에 묻어놨는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치가 어디에 묻어 놓았는지 잊어버린 그 열매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새대가리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사람인데 모두 전부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귀한 집 딸 아들인데 똥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오줌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방긋 웃으면 온 세계가 밝아졌던 사람들인데 쫄 필요 없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개 들자. 아까 조문건 밴드 노래 들었죠? 고개 들고 살자. 됐다. 이 고개 들어도 180이 안 된다. 그래도 들어라. 사는 게, 그리고 조인성 씨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천만에. 지금 저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누구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보는 사람 기분이 더럽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저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누구 기분이 좋겠습니까? 본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내가 오늘 괜찮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계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지나치게 부러워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사는 거 그들에 비해서 못지 않습니다. 물론 돈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하죠. 돈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돈만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사는 게 좀 불행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뭐가 나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우리도 어깨 힘 좀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은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쪽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머리수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아침부터 금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하면 내일 아침부터 금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금배지는 4년 보고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우리가 돼야 돼요. 갑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흙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그래도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흙수저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돈만 있는 것들은 사는 게 좀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행기 타면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까서 먹고 가면 돼요. 자면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혹시 하나 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가면 돼요. 편하죠. 근데 이게 돈만 있는 것들은 사람을 남의 집 귀한 딸 아들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속물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지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만 있고 인간을 모르는 것들은 살기가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됩니다. 안 까면 무릎을 꿇으라 그래야 됩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비행기를 돌려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뭘 깔아줘야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높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도대체 어떤 게 고학력입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니는 네 새끼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내 새끼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닌 새끼는 대부분 그냥 귀엽기만 합니다. 희한하죠? 남의 집 새끼는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다 남의 집 새끼니까 귀여워 보입니다. 우리 동네 애들 입댈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 4월 16일 이후로는 애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우던 애들 4명 있어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다가 이제 안 뭐라 그럽니다. 같이 가서 피웁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같이 피웁니다. 담배값이 올라서 제가 사주질 못하고 얻어 피웁니다. 그 몸에 나쁜 거니까 내가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담배 하나 줘. 맨날 끊으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내가 뺏어 피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한 8개월 지나니까 4명 중에 2명이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침하고 토할 듯이 기침하고 거의 각혈 수준의 기침을 하고, 형은 왜 혼자 살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 나면 절대로 둘이 같이 살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합니다. 담배 냄새를 일부러 묻히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춘에게 제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지. 맨날 저한테 그래요. 10대와 20대 청춘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세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마디 섞여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해주세요. 제가 20대나 10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섞여 있는데 해도 됩니까? 카메라 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겠다 이 새끼들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좋겠다 진짜로. 그래서 그 더 이상 할 말이 제가 뭐 있겠습니까? 뭘 알았어.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법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께서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아, 내가 사는 건 괜찮구나,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 정말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 뭐가 외로운 건지 내 끝을 보여드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아파요. 이유 없이.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프죠. 여러분들은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아프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일어서면 무릎이 아픕니다. TV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봅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압니까? 외롭다니. 연애?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가 감히 연애에 대해서 지도 혼자 사는 게, 그러면 스님한테는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왜 신부님한테 가서 연애 상담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한테. 수녀님한테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33년 동안 혼자 살다 가셨습니다. 왜 거기 가서 내 애인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까? 부처님은 있는 가정도 뿌리치고 출가하셨는데 거기다 가정의 복을 왜 빕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부처님 인기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이 아직도 인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지금 열반에 드신 지 2561년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2561년입니까? 불기 2561년이죠. 열반에 드신 때부터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2561년입니다. 그 두 분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5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거기다 대놓고 오면은 취직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부처님께서 계속 일어나서 니 일로 와봐라. 취직 이렇게 물으면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니 내 아픈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갑니다. 아까 조문근 밴드 가사에도 있대요. 좀 제발 어른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막 100% 애들 편만 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제가 아래로 봐서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와 애들 할 때 그 애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저는 아직 부모인 경험은 없고 아이였던 경험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만 드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만 물으세요. 너 언제 취직할래? 누가 제일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지. 그거 대답하느라고 취직할 틈이 없습니다. 너 언제 장가 갈래? 그거 대답하느라고 장가 갈 틈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인데 뭐. 아이고 좀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 취직해야 됩니까? 다 하겠지. 그 왜 가치를 자꾸 그런 걸로만 따집니까? 그렇게 치면 갓난아기들은 뭔 가치가 있습니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도 걔들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핵심적 가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 본연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거기 뭐 일하는 국민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조인성 씨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아니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혹시 제가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이걸 주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을 하세요. 몇 분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누구라도 대꾸를 좀 하세요. 사람이 묻잖아요. 아까 조인성 나왔을 때 의자도 깔고 테이블도 깔고 생 별걸 다 깔고 뭐가 떨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도 마음대로 할 거니까. 어차피 돈 안 받았으니까 없어요. 됐어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귀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박수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긴 한데 이런 관계는 금 같은 관계입니다. 나는 배고픈데 배고프면 쌀을 먹어야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제동이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다 나가면서 웃기들 이렇게 가지.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춘의 고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치겠는데 지금. 또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지들은 어제 할로윈 데이라고 다 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온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외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학력도 포함되고 흔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임진왜란때 선조는 도망을 쳐갈 때도 가마를 쳐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거기 기록을 보면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백성은 도의도 없다. 어찌 왕이 흙탕물을 건너 피신을 가는데 단 한 명도 엎드려 마른 땅을 만들지 않는단 말인가.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마를 쳐 타고 도망갈 때 이 나라를 다 누가 지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많이 배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에 굽신거릴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의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구한반 의병 사진 다 이렇게 이거 다 우리가 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에 높다고 이야기하고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것들을 쓸어내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이 땅에 낮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위치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옷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걸겠다 했을 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우리도 자기 옷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박수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그 박수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평생 내 옷은 내가 걸었던 우리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옷 딱 걸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애한테 입댈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옷 내가 걸면 되지. 그리고 애들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보니까 일단 지 문을 지가 못 엽니다. 지 차문을. 안타깝죠? 그리고 후보들 TV 토론회 때 봤습니까? 아직도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가져보고 싶은 직업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자를 빼주는 직업, 하나는 문을 열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네, 반드시 그 의자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그 다음 문을 안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계속 안 열어주는 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문을 조금 열고 열어줘 이렇게 할 건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스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의자를 반드시 끝까지 빼주는 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진짜 높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언제든 지하철 투도 문이 우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 벨만 누르면 버스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 아,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옥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너무 끼일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웃으세요. 제 말을 듣고.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이따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웃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일은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끼일 때, 맞다, 김재동 아저씨가 웃으라 그랬지,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끼일 때 여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앉아가고 싶을 때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웃으면 됩니다.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을 때는 앉아서 양쪽을 보고 웃으시면 돼요. 다 떠나면 누워가면 됩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에서 그걸 일주일만 하시면 그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풍자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90%의 투표율, 100%의 투표율이 나와서 모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된 사람은 다음에 또 돌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떨어진 사람은 간당간당하게 떨어져서 다음에 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또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경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저는 그런 것이 진짜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즘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좌가 잡으면 우를 쓸어버리고 우가 잡으면 좌를 쓸어버리고 민주화 정권을 잡으면 산업화 정권을 쓸어버리고 산업화가 잡으면 민주화를 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점은 적발해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내 돈 22조 원을 갖다가 4대 강바닥에 박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내 돈 22,000원만 뺏겨도 소매치기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일할 때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에서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올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친구 조중동 씨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조중동은 우리 아이들 아르바이트에서 시급 7,530원 받아서 그것 조금 올라가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떠들어댑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벌들이 수백 조씩 산해유보금 쌓아놓고 정치인들이 수십 조씩 수백 조씩 우리 세금 낭비할 때는 전부 다 입국 쳐닫고 있다가 겨우 우리 애들 지금 7,530원을 올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어른이라면 얘들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간다 이렇게 평가릅니다. 자영업자들 아이들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왜 지금 힘듭니까? 애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더 벌면 얘들이 딴 집 딸처럼 말을 사겠습니까?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 변기를 자기 것만 쓰겠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방을 온통 거울로 꾸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이 청년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800원짜리 전주 비빔밥 삼각 비빔밥 사 먹고 새우탕면 사 먹고 거기서 수다 떨면서 피로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길이고 힘든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7,530원 올리고 단계적으로 10,000원 올라갈 때까지 시청이든 청년 실업기금들 지금 1년에 17조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모아놓고 7,530원씩 자영업자들은 지급하게 하고 그 영수증 들고 가거나 임금명세서 들고 가면 각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차액 2,000원 정도 보존해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덜고 청년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살아보자고 그런 대책 세우라고 헌법 제7조 있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어디다 대고 청년들 그 일하는 돈 그거 올렸는데 경제지 이런 데서 그따위로 떠들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면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적폐청산은 잘못된 과거의 일, 과거 정권의 일을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밝혀내야죠. 우리 세금 22조 가져가서 강 바닥에 처박아 넣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 돈으로 뭐 했니? 그랬더니 로봇 물고기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장나서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물에서 죽은 최초의 물고기다. 우리 돈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런 거 물어서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두환 같이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을 밝혀내야 내 아들 내 딸이 사는 세상에서는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혀내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져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돈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곳에 이 22조나 더 되는 돈을 싸그리 다 지 돈처럼 쓴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 합치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하면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알아냄과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큰 적폐청산은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10대와 20대, 30대가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걷어주고 가는 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공을 이루신 60대, 70대, 80대 아버님, 어머님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화의 공을 이루어낸 50대, 60대, 40대까지 함께 손잡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이루어낸 세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대신 그 과정 속에서 10대와 20대가 겪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면 싸울 것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그들의 장애물을 걷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10대와 20대에게 가장 큰 것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분단입니다. 40대 어른들은 지금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10대와 20대들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장애물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그것이 저는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 지금 5살, 6살 되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갈 때 기차 잡아타고 서울에서 잡아타고 부산에서 잡아타고 대구에서 잡아타고 대전에서 잡아타고 광주에서 잡아타고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수학여행 갈 수 있는 통일 한국 시대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이 환갑잔치를 할 때는 금강산 가든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압록강 바라보면서 대동강 맥주를 여기서 서울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 틀리면 서울에서 택시 딱 잡고 대동강 갑시다 해서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시대의 기틀을 닦아주는 것이 그래서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가 어른들이 함께 손잡고 지금의 10대, 20대가 통일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낸 맨날 움츠려 있는 청년이 아니라 대륙을 향해서 발판을 닦아낸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아낸 통일 신라 시대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한반도의 최초의 나라 지금까지는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주몽의 고구려, 온조의 백제, 김수로의 가야, 박혁거세의 신라, 대조영의 발해, 왕건의 고려, 이성계의 조선, 고종의 대한제국이었지만 1948년 7월 12일 이후로는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초로 한반도에 대한국민의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뜻을 모아야 이들이 사는 세상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쌀 같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애를 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뭐 이런 큰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통일, 정치 이런 얘기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밉다 하더라도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5일이죠, 스님? 11월 5일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2시 전쟁 반대를 위한 평화실천 시민연대 맞습니까? 뭐 제목은 조금 틀렸을 수 있지만 그 장소에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모이셔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제가 심정 같아서는 그런 선언하고 싶어요. 전쟁할 거면 40대 이상만 참전하자. 그리고 10대 20대 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미군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정도 혜택과 대우 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혼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에 참전합시다.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반드시 평화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최일선에 세웁시다.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싸움 하나는 잘하니까 이기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연애에 집중할 테니 주인인 20대 청년들이 함께 나서달라. 그리고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싸움을 좀 멈추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장애물을 걷어내는 작업에 돌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여기 주어는 대한국민이고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의무를 하고 청년들은 함께 이 땅의 주인이니까 함께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부러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좌가 잡으면 우를 쓸어버리고 우가 잡으면 좌를 쓸어버리고 민주화 정권을 잡으면 산업화 정권을 쓸어버리고 산업화가 잡으면 민주화를 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점은 적발해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내 돈 22조 원을 갖다가 4대 강바닥에 박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내 돈 22,000원만 뺏겨도 소매치기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일할 때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에서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올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친구 조중동 씨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조중동은 우리 아이들 아르바이트에서 시급 7,530원 받아서 그것 조금 올라가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떠들어댑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벌들이 수백 조씩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정치인들이 수십 조씩 수백 조씩 우리 세금 낭비할 때는 전부 다 입국 쳐닫고 있다가 겨우 우리 애들 지금 7,530원으로 올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어른이라면 얘들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간다 이렇게 평가릅니다. 자영업자들 아이들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왜 지금 힘듭니까? 애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더 벌면 얘들이 딴 집 딸처럼 말을 사겠습니까?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 변기를 자기 것만 쓰겠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방을 온통 거울로 꾸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이 청년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800원짜리 전주 비빔밥, 삼각 비빔밥 사먹고 새우탕면 사먹고 거기서 수다 떨면서 피로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길이고, 힘든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7,530원 올리고 단계적으로 10,000원 올라갈 때까지 시청이든 청년 실업기금들 지금 1년에 17조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모아놓고 7,530원씩 자영업자들은 지급하게 하고, 그 영수증 들고 가거나 임금명세서 들고 가면 각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차액 2,000원 정도 보존해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덜고 청년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살아보자고, 그런 대책 세우라고 헌법 제7조 있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어디다 대고 청년들 그 일하는 돈 그거 올렸는데 경제지 이런 데서 그따위로 떠들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면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적폐청산은 잘못된 과거의 일, 과거 정권의 일을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밝혀내야죠. 우리 세금 22조 가져가서 강 바닥에 처박아 넣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 돈으로 뭐 했니? 그랬더니 로봇 물고기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장나서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물에서 죽은 최초의 물고기다. 우리 돈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런 거 물어서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두환 같이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을 밝혀내야 내 아들 내 딸이 사는 세상에서는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혀내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져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돈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곳에 이 22조나 더 되는 돈을 싸그리 다 지 돈처럼 쓴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합치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하면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알아냄과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큰 적폐청산은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10대와 20대, 30대가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걷어주고 가는 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공을 이루신 60대, 70대, 80대 아버님, 어머님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화의 공을 이루어낸 50대, 60대, 40대까지 함께 손잡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이루어낸 세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대신 그 과정 속에서 10대와 20대가 겪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면 싸울 것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그들의 장애물을 걷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10대와 20대에게 가장 큰 것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분단입니다. 40대 어른들은 지금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10대와 20대들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장애물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그것이 저는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 지금 5살, 6살 되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갈 때 기차 잡아타고 서울에서 잡아타고 부산에서 잡아타고 대구에서 잡아타고 대전에서 잡아타고. 네, 우리 지영 씨 안 떠시다가 갑자기 네. 조인성 씨 인터뷰하니까 좀 떠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항상 실제는 떨어요. 근데 떨리지 않는 척을 하는 거죠, 늘. 근데 오늘 들통났네요. 네, 완전 그냥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조인성 씨 다음을 하시는 분이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또, 네. 카메라 앵글 상에는
뭔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뭐 거의 MC계의 조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우리들의 마이크 김재동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생겼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인성 씨 잘 봤죠? 네. 기분이 저거저거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갈 때 저한테 다들 10만원씩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조인성 씨 계실 때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공유, 이런 것들은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저런 게 집에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저처럼 적당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지면 갈 수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아까 둘이 같이 다리를 저보고, 게다가 저 새끼가 미안해요. 게다가 저 인간이 친절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저한테 형 다리 아프지? 다리 뻗어. 그래서 둘이 같이 뻗고 있었는데요. 안 뻗은 듯 했어요. 그래서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인성 씨께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테 다리를 뻗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고, 또 조인성 씨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자. 근데 이게 쉬우냐? 안 쉽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키 큰 거 옆에서 170인 저를 사랑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리를 뻗었는데 방석이 닿지 않아요. 에?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인성 씨 잘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은 없는 것이죠.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죠. 저는 조인성 옆에 서면 작지만 하 옆에 서면 크죠. 그러면 저는 작냐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들 둘 다 없으면 전 그냥 저예요. 이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런 것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관상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 다음 키 크고 눈 큰 것들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인성 씨 지금 고구려 영화 찍고 있다 그랬죠. 아마 안신성조 양만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뚫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역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고구려가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영화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안시성조 양만춘으로서 조인성 씨가 캐스팅된 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기마 민족의 후예예요.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 누가 이 땅을 지켰느냐? 저같이 170 이하의 단신들이 말등 위에서 계속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에 뭐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애들이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적의 성벽을 누가 기어 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키 큰 것들은 머리에 돌 맞고 화살 맞고 다 죽었어요. 저 같은 애들이 성벽을 바닥바닥 기어 올랐어. 적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눈을 보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 움직이니까. 그게 저그와 좀비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생긴 것들을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는 세상에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예요? 또 조인성 비쳤습니까? 집에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잘생긴 것들이 칭송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차별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쓸모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어치는 도토리를 먹는데요. 이 도토리를 먹고 남은 걸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뭡니까? 어치가 뭡니까? 종류가 새죠. 뭐겠습니까? 새대가리입니다. 짐승은 원래 대가리라 그럽니다. 새대가리라서 어디에 묻어놨는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치가 어디에 묻어 놓았는지 잊어버린 그 열매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새대가리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사람인데 모두 전부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귀한 집 딸 아들인데 똥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오줌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방긋 웃으면 온 세계가 밝아졌던 사람들인데 쫄 필요 없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개 들자. 아까 조문건 밴드 노래 들었죠? 고개 들고 살자. 됐다. 이 고개 들어도 180이 안 된다. 그래도 들어라. 사는 게, 그리고 조인성 씨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천만에. 지금 저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누구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보는 사람 기분이 더럽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저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누구 기분이 좋겠습니까? 본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내가 오늘 괜찮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계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지나치게 부러워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사는 거 그들에 비해서 못지 않습니다. 물론 돈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하죠. 돈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돈만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사는 게 좀 불행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뭐가 나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우리도 어깨 힘 좀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은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쪽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머리수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아침부터 금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하면 내일 아침부터 금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금배지는 4년 보고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우리가 돼야 돼요. 갑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흙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그래도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흙수저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돈만 있는 것들은 사는 게 좀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행기 타면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까서 먹고 가면 돼요. 자면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혹시 하나 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가면 돼요. 편하죠. 근데 이게 돈만 있는 것들은 사람을 남의 집 귀한 딸 아들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속물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지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만 있고 인간을 모르는 것들은 살기가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됩니다. 안 까면 무릎을 꿇으라 그래야 됩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비행기를 돌려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뭘 깔아줘야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높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도대체 어떤 게 고학력입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니는 네 새끼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내 새끼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닌 새끼는 대부분 그냥 귀엽기만 합니다. 희한하죠? 남의 집 새끼는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다 남의 집 새끼니까 귀여워 보입니다. 우리 동네 애들 입댈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 4월 16일 이후로는 애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우던 애들 4명 있어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다가 이제 안 뭐라 그럽니다. 같이 가서 피웁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같이 피웁니다. 담배값이 올라서 제가 사주질 못하고 얻어 피웁니다. 그 몸에 나쁜 거니까 내가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담배 하나 줘. 맨날 끊으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내가 뺏어 피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한 8개월 지나니까 4명 중에 2명이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침하고 토할 듯이 기침하고 거의 각혈 수준의 기침을 하고, 형은 왜 혼자 살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 나면 절대로 둘이 같이 살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합니다. 담배 냄새를 일부러 묻히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기 가지.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준의 고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치겠는데 지금. 또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지들은 어제 할로윈 데이라고 다 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온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외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학력도 포함되고, 흔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임진왜란 선조는 도망을 쳐갈 때도 가마를 쳐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거기 기록을 보면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백성은 도의도 없다. 어찌 왕이 흙탕물을 건너 피신을 가는데 단 한 명도 엎드려 마른 땅을 만들지 않는단 말인가.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마를 쳐 타고 도망갈 때 이 나라를 다 누가 지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많이 배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에 굽신거릴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의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구한반 의병 사진 다 이렇게 이거 다 우리가 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에 높다고 이야기하고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것들을 쓸어내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이 땅에 낮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위치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옷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걸겠다 했을 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우리도 자기 옷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박수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그 박수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평생 내 옷은 내가 걸었던 우리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옷 딱 걸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애한테 입댈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옷 내가 걸면 되지. 그리고 애들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보니까 일단 지 문을 지가 못 엽니다. 지 차문을. 안타깝죠? 그리고 후보들 TV 토론회 때 봤습니까? 아직도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가져보고 싶은 직업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자를 빼주는 직업, 하나는 문을 열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네, 반드시 그 의자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그 다음 문을 안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계속 안 열어주는 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문을 조금 열고 열어줘 이렇게 할 건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스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의자를 반드시 끝까지 빼주는 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진짜 높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언제든 지하철 투도어 문이 우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 벨만 누르면 버스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 아,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옥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너무 끼일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웃으세요. 제 말을 듣고.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이따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웃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일은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끼일 때, 맞다, 김재동아 씨가 웃으라 그랬지.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끼일 때 여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앉아가고 싶을 때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웃으면 됩니다.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을 때는 앉아서 양쪽을 보고 웃으시면 돼요. 다 떠나면 누워가면 됩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에서 그걸 일주일만 하시면 그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풍자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90%의 투표율, 100%의 투표율이 나와서 모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된 사람은 다음에 또 돌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떨어진 사람은 간당간당하게 떨어져서 다음에 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또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정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저는 그런 것이 진짜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즘 청춘에게 제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지. 맨날 저한테 그래요. 10대와 20대 청춘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세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마디 섞여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해주세요. 제가 20대라 10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섞여 있는데 해도 됩니까? 카메라 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겠다 이 새끼들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좋겠다 진짜로. 그래서 그 더 이상 할 말이 제가 뭐 있겠습니까? 뭘 알았어.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법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께서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내가 사는 건 괜찮구나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
정말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외로운 건지 내 끝을 보여드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아파요. 이유 없이.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프죠. 여러분들은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아프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일어서면 무릎이 아픕니다. TV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봅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압니까? 외롭다니. 연애?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가 감히 연애에 대해서 지도 혼자 사는 게? 그러면 스님한테는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왜 신부님한테 가서 연애 상담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한테. 수녀님한테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33년 동안 혼자 살다 가셨습니다. 왜 거기 가서 내 애인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까? 부처님은 있는 가정도 뿌리치고 출가하셨는데 거기다 가정의 복을 왜 빕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부처님 인기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이 아직도 인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지금 열반에 드신 지 2561년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2561년입니까? 불기 2561년이죠. 열반에 드신 때부터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2561년입니다. 그 두 분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5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거기다 대놓고 오면은 취직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부처님께서 계속 일어나서 니 일로 와봐라. 취직 이렇게 물으면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니 내 아픈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갑니다. 아까 조문근 밴드 가사에도 있대요. 좀 제발 어른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막 100% 애들 편만 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제가 아래로 봐서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와 애들 할 때 그 애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저는 아직 부모인 경험은 없고 아이였던 경험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만 드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만 물으세요. 너 언제 취직할래? 누가 제일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지. 그거 대답하느라고 취직할 틈이 없습니다. 너 언제 장가 갈래? 그거 대답하느라고 장가 갈 틈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인데 뭐. 아이고, 좀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 취직해야 됩니까? 다 하겠지. 그 왜 가치를 자꾸 그런 걸로만 따집니까? 그렇게 치면 갓난아기들은 뭔 가치가 있습니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도 걔들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핵심적 가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 본연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거기 뭐 일하는 국민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조인성 씨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아니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혹시 제가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이걸 주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을 하세요. 몇 분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누구라도 대꾸를 좀 하세요. 사람이 묻잖아요. 아까 조인성 나왔을 때 의자도 깔고 테이블도 깔고 생 별걸 다 깔고 뭐가 떨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도 마음대로 할 거니까. 어차피 돈 안 받았으니까 없어요. 됐어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귀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박수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긴 한데 이런 관계는 금 같은 관계입니다. 나는 배고픈데 배고프면 쌀을 먹어야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제동이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다 나가면서 웃기더라.